이런 법적 리스크들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성준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 제가 좀 뭔가 바뀌었죠?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벽지가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근데 벽지가 좀 꽃무늬고 좀 촌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기술력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가려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다룰 내용은 되게 중요한데요. 제목만 봐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UNPRI, 그 다음에 코발트, 공급망, 주주 관여 활동,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 익숙한 이름도 보이죠. 자, 일단 UNPRI부터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UNPRI는 2006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 총장이 코피 아난이었는데요. 그때 6가지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 안에 ESG란 개념이 두둥 등장하게 됩니다. 전설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UNPRI는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UNPRI 6대 원칙이 있는데 일단은 그 6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원칙 1, 우리는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한다. 여기에 ESG 이슈를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넣는다라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원칙 2,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네. ESG를 고려하게 되는 투자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투자 대상에 ESG 이슈들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죠. 정보 공개라는 건 우리 이제 ESG 정보에 대해서 우리 투자하기 전에 알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원칙 4번은 투자 산업의 PRI 준수와 책임 투자 원칙 준수하고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칙 5는 우리는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되고, 6번은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상을 보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PRI라는 게 이제 ESG 개념의 두둥 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요거는 왜 여기 제가 다루냐. 왜 UNPRI에서 코발트를 다뤘느냐, 그거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급망이죠. 공급망 이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UNPRI가 책임투자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주 관여 활동은 주주가 자신의 이제 주식을 사면 거기에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인게이지먼트, 관여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연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지어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런 규정들을 이제 마련을 했죠. 그래서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게 되는 권한을 발휘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발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발트 공급망에서 주주 관여 활동, 이거를 UNPRI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보고서고요. 들어가시면 애플, 테슬라 같은 포함한 글로벌 16개 대기업의 코발트 공급망 내 인권실사는 공급망 안에서 인권이 침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검증하고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관여 활동 결과 문제가 개선됐다는 유엔 책임 투자 원칙 보고서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13일에 PRI가 발표한 책임 있는 코발트 소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UNPRI가 조사를 한 겁니다. 코발트의 공급망 관련해서 16개 기업에 7,466조 원을 지금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 46개, 이 사람들의 주주 활동을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주주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니까 공시 개선, 정보 공개, 아까 PRI에서 보셨죠? ESG 정보 공시, 개선을 비롯해서 여기서 인권 실사니까 인권 정보를 공시한 거죠. 뚜렷한 개선 결과가 나왔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기업은 애플, BMW, MS, 테슬라, 폭스바겐,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것들이 포함됐고, 국내 기업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원래 여기 목록에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주주 활동이 종료돼서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PRI는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탄소 중립 전환에 코발트 수요가 급증한다.
공급망 인권 문제에 왜 기관 투자자가 나서나. 네, 이거죠. 왜 탄소 중립 전환, 우리 얘기하려는 게 결국에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배경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코발트 수요가 급증을 할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내려가서 말씀드리고요. 공급망 인권 문제, 요게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기관 투자자가 나서게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말해서 코발트가 리튬 이온 배터리 제품 주요 소재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리튬 배터리 어디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미 뭐 이런 데는 사용되고 있고 전기차 전환 요새 탄소 중립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발트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한다. 주요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서 코발트 소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코발트를 이제 소싱하고 하는 그런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코발트가 주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한 20%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코발트를 생산하고 유통 과정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굉장히 좀 체계화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코발트 생산 과정에서 어떤 유독한 금속성 가스라든지 이런 노출이 되는 거 이제 일하는 분들이요. 광산 내 이제 기존 안전 장비가 부족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게 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또 코발트는 분쟁 광물이 아니어서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분쟁 지역에 있는 광물들을 가지고 이제 분쟁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코발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항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는 높으나 어떤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UNPRI는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 봤을 때 이제 UNPRI는 기관 투자를 좀 주요한 해결사로 꼽은 거죠. 자, 왜 꼽았냐면 두 가지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일단 기업과 투자자가 인권 리스크에 노출되면 중대한 평판, 운영,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 그죠? 이게 한 가지죠. 예를 들면은 투자자 중에서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심각한 기업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심각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요새 뭐 ESG 투자도 뜨지만 당연히 투자하는데 좀 거리낌이 있을 것이고 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투자에서 문제가 커진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판에도 문제가 가니까요. 그리고 법적 리스크, 한국으로 치자면 유럽에서든 해외에서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 실사 의무화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알아둬야 될 법이 특히나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전에는 그 관련 현장 책임자든지 이 정도 안에서 하도급 업체라든지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책임지고 처벌받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적용이 되면 작업장,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본사에 있는 경영자, CEO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리스크들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OECD가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국제기구가 기관 투자자한테 책임 있는 행동을 권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이 있고 두 번째로 인권 리스크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주가 영향도 미치고요. 또 생산 능력과 운영의 부정적 영향과 파업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상품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금은 코발트가 왜 중요하고 왜 기관 투자자 나온지를 봤죠.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해결사로서의 이제 주주가 관여 활동을 통해서 인권 위험 관리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한 개 부분에서 미진했고 두 개 부분에선 개선됐다. 이렇게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PRI는 전자기기, 전기차 등 주요 기업들의 기관 투자자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위험 평가와 종합적 실사 노력이 있었나, 현장 교정 조치를 포함한 어떤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시정 조치가 있었나,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시스템 차원의 협업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꽤 이제 알려진 기업들인데 주로 배터리 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 전자계기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코발트 주요 수요 기업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주요 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알만한 테슬라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르노, 삼성, 뭐 애플, BMW, 뭐 제너럴 모터스, HP 굉장히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UNPRI 같은 경우에 공급망의 소싱 관행 이제 이런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주 활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결과를 냈는지 거기에 해결책이라는 조언 같은 걸 좀 더 담아서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한 겁니다. UNPRI가 이제 19년도 조사 결과 2018년도 기술기업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기술기업의 46.2%, 자동차 기업의 31.6%가 코발트 공급망 인권평가와 종합 수준의 실사와 관련한 활동이 있었다. 한 절반 좀 안 되게 있었고, 이게 한 30% 정도. 근데 지금은 전체 기업의 88%가 현장 조사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기준 기업의 36% 정도가 추가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인권 문제를 공개하는 기업은 전체의 한 63%, 정보 공개하는 기업은 이제 63%에 불과한데, 기술 기업의 전보다 27%, 자동차 기업도 한 25%씩 공시에 있어서 더 개선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정 조치 포함한 이제 인권 영향 모니터링, 시정 조치 부분에서는 이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선 두 개에서는 이제 개선이 있었지만 공급망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을 하고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가진 기업이 20%에 불과하다 UNPRI가 밝혔습니다. 인권 실사라는 개념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 기존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정리한 텍소노미가 발전해서 이제 소셜 텍소노미,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개념 정의들을 정의한 그런 텍소노미들이 사회적 부분으로 환경에서 사회로 확장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ESG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가장 근본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곳에서 특히 뭐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권 실사를 포함한 규제들을 자꾸만 이제 만들고 세계로 국제 무대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넘어가시면은 UNPRI는 최종적으로 이제 코발트 가치 사슬 전반의 변화를 목표한 이해관계자와 업계 이니셔티브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니셔티브에 이제 주주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는 말인데요.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 책임 코발트 이니셔티브, 국제 배터리 동맹, 공정 코발트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이렇게 같은 분야에도 많을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는 또 밑에 이제 조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UNPRI 투자자의 세 가지 조언 줬습니다. 주주 관여 활동을 지속하고 또 그 범위를 넓혀라. 관련 단체와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PRI는 코발트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부분을 조언했는데, 먼저 기관 투자자가 코발트 공급망의 다양한 위험을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이를 기업에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UNPRI 원칙에 다 나와 있던 내용에서 발전한 거죠. 위험을 잘 알고 또 기업에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알려면 강력하게 실사를 하고 또 그것을 실사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 또 잠재적이거나 지금 당장 직면한 부정적 영향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이거 파악한 대로 또 중요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를 기관 투자자가 잘 보고 기업에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이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도록 돕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사업 하기엔 참 어렵겠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니까 일단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시범 사업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하도록 이제 도와주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효과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들이 성과가 만약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인권 문제, 공급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 관리가 잘 됐으면 잘했다 이러면서 뭐 투자를 더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기업이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인도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성과가 만약에 좋지 않았다 하면 그러면 이거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면 인권 위험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뭐 블랙록이라든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ESG 위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투자를 철회한다든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ESG 관련 운영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부분,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 활동을 고쳐나가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 운영사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UNPRI가 기관 투자의 OECD 또 다중이해자 이니셔티브 그리고 NGO 같은 이런 제3자 다른 기관들이랑 협력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팁이라든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또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집단지성으로 네트워킹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규칙,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언을 잘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NGO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현안, 아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해결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제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역할 분담해서 조직 구조가 복잡한 기업들이 또 당면한 문제, 복잡한 인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도움받아 주주 관여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주 관여 범위를 넓히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번 주주 활동, 관여 활동 이 보고서에 나온 영역에서는 코발트 공급망의 다운스트림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UNPR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다운스트림 아니고 업스트림도 코발트 재련소와 정제소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런 기업들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I는 이제 코발트 생산과 유통을 넘어서 보통 이제 생산과 유통만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순환 경제 모델도 도입을 하라.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코발트의 재활용과 재사용도 고려를 해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UNPRI는 주주 관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보로서 2019년 발간한 OECD의 코발트 및 구리 공급망 보고서와 기업 인권 자원센터 조사, 엠네스티 배터리 가치 사슬의 기업과 정부를 위한 원칙 보고서를 주로 참조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UNPRI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이 코발트라는 거 우리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 코발트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 노트북, 전기차와 다 연관되어 있는 소재였고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기업들과 다 관계가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그게 뭐 저희 콩고에 있는 우리나라 참 먼 곳에 있어서 잘 와닿지도 않고 잘 관심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고 주주로서 우리는 뭐 더 나아가서 소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힘이 있고 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높이겠지만 가치사슬을 넓히는 만큼 그냥 일반 주주로서 또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UNPRI의 코발트 공급망 주주 관여 활동 보고서 나눠봤고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와 관계 있다는 점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